안녕하세요, 정성훈 약사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못지않게 프리바이오틱스도 엄청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비교하는 글들이나 영상들은 참 많지만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제가 차근차근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 거기서 거기인가? 절대 아닙니다. 약사 설명드릴게요. 프리바이오틱스 다들 알고 계시죠? 유익균을 증식시킨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과를 예로 들면 껍질에 해당하는 건 불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안에 속살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불용성이든 수용성이든 물에 녹는 정도만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 작용들이 있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 운동을 촉진시킨다는 거, 수분을 잡아줌으로써 변비나 설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을 묶어서 같이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터들한테도 상당히 프리바이오틱스의 인기죠. 자, 수용성과 불용성의 차이점을 굳이 한번 보자면 유익균 증식력은 수용성이 좀 더 강해요. 그런 유익균을 늘리는 쪽으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수분 보유력은 아무래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식이섬유 제품들은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담고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지도 않고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달고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수용성 식이섬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 종류들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이눌린, 난소화성, 덱스트린, 베타글루칸 이 정도 뽑을 수 있겠는데요. 베타글루칸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다양한 유산균 제품,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의 원료 및 함량을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원을 보시면 설탕 기원인 것도 있고 유당 기원인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찜찜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설탕이 기원이더라도 이런 효소 처리를 하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혈당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프리바이오틱스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리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락토올리고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자, 요약을 해보면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담즙 독성을 방어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에 도움, 칼슘 흡수를 좀 증진시켜준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골다공증에 도움을 준다고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락토올리고당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 프락토올리고당처럼 중성제병이나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을 흡수를 높여줄 수 있다, 배변 활동 향상시켜준다. 자, 마지막으로 자일로올리고당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당뇨 쪽으로 연구가 있었고 비피더스균 증식시키는 거, 그리고 항산화나 결화작용, 동맥경화증이나 직장암 쪽으로도 연구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별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들을 실험실적으로 각 유산균들에 넣어서 배양을 시켜본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고 B와 C는 락토바실러스 그룹 1, 그룹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먼저 볼게요. 맨 왼쪽이 대조군이에요. 그리고 밑에 써져 있듯이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 갈락토올리고당 알파, 갈락토올리고당 베타, 그리고 자일로올리고당 C, 자일로올리고당 S, 그리고 베타글루칸까지 해서 이렇게 총 7가지 프리바이오틱스와 대조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각 농도별로도 비교를 했어요. 0.5부터 12mg/ml. 미리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몸속에서 이 정도의 고농도를 유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애초에 한 포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보통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이 1000mg 내지 많으면 5000mg 이렇게 담아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몸 안에 수분이나 침이나 위산이나 이런 것들 등등에 의해서 많이 희석이 됩니다. 수백 배 정도로 희석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요 사이 2, 4, 8 요 정도의 농도가 좀 현실적으로 몸 안에서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런 제품들은 함량을 좀 많이 담아서 나오는데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원료값도 비싸기도 하고 보통 제품들이 면역 컨셉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1000mg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많이 담아봐야 500mg 미치거든요. 200mg 내외가 가장 흔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올리고당 제품들, 이눌린을 포함해서 올리고당 제품들은 모두 상당히 준수하게 비피도박테리움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중에서 특히 갈락토올리고당 쪽이 좀 활발하게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갈락토올리고당이 강하게 증식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락토바실러스 그룹으로 넘어가면 좀 양상이 달라져요. 자, 마찬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모든 올리고당들이 좀 반응성이 아무래도 비피도박테리움보다는 많이 내려가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이눌린은 거의 바닥을 깁니다. 반면에 갈락토올리고당, 락토바실러스에서도 상당히 준수하게 증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가 폴드 체인지예요. 지금 이 정도 그래픽이 낮아 보이지만 사실 5배 정도는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일로올리고당이 준수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글루칸은 지금 보시기에는 그래프가 상당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용량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 아닙니다. 네, 락토바실러스 2 그룹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원 그룹과. 결과적으로 이 배양 실험에서는 갈락토올리고당이 가장 유익균 증식력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은 자일로올리고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위산 안정성입니다. 흔히들 우리 유산균이 쉽게 위산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뭐 장용 캡슐을 써야 된다, 코팅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사실 코팅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뭐 유산균이 식도나 위에서도 작용하고 균종에 따라서도 위산에 강하고 약하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프리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에 상당히 반응이 달라요. 자, 이게 지금 자일로올리고당과 프락토올리고당을 비교한 그런 문헌입니다. pH 2에서 37도, 우리 체온이죠. 자,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엔 여기에 하루만 있었는데도 32%가 파괴가 됐어요. 반면에 자일로올리고당은 하나도 파괴가 되지 않았죠.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갈락토올리고당이에요. 37도 그리고 pH 2에서 몇 달 동안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듯 갈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에 비해서 프락토올리고당이 훨씬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제품을 고르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피부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갈락토올리고당으로 실험한 그런 피부 수분 보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피부 수분 보유력이 갈락토올리고당을 섭취한 쪽에서 훨씬 더 높았다. 손실 정도는 섭취한 쪽에서 훨씬 적었다. 이렇게 연구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갈락토올리고당이 이런 피부 쪽으로 연구가 좀 돼 있어요. 자, 이게 콜라겐 분해 요소들인데, 콜라겐이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를 형성하고 있는 거를 분해 요소가 자르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해 요소가 자르면 결국에는 이런 작은 펩타이드 단위까지도 쪼개집니다. 결국에는 피부 탄력이나 피부 수분 보유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콜라겐 요소의 작용을 갈락토올리고당이 방해를 한다,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락토올리고당 함유 제품들은 약간 뷰티 컨셉을 같이 달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정리를 해보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종류마다 유산균 증식 작용 정도가 차이가 나요.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효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 그 증식 정도 차이가 났을 때 갈락토올리고당이 상대적으로 비피더스균이든 락토바실러스균이든 균형 있게 강하게 그 증식을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부 쪽으로도 좀 연구가 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락토올리고당에 비해서 자일로올리고당이나 갈락토올리고당이 위산에 훨씬 안정합니다. 이거는 실험실적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몸 안에서 프리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1000mg 내지 5000mg 정도의 충분한 양의 섭취가 필요하고, 그 섭취도 위산에 안정한 갈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을 섭취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이적으로 갈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피부 쪽으로도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지금까지 정세훈 약사가 정리해본 프리바이오틱스였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따로 공부해보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프리바이오틱스마다 활성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유산균 깐깐하게 고르시는 것처럼 프리바이오틱스도 깐깐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로 말씀 못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다른 경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